혹시 그 암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진통제를 많이 쓰면 빨리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네. 이게 엄밀히는 이 암이 나빠지고 점점 이제 커지면서 암으로 인한 증상이 심해지니까 진통제 필요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를 조금 거꾸로 생각하셔갖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 보니까 아우 그 얼마 못 버티시고 돌아가시더라. 진통제 많이면 빨리 죽는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도 그걸 그냥 꼭 참는 분들이 계세요. 진통제 먹으면 나 빨리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예. 진통 아프면은 진통제를 좀 드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인류에게 네. 있어서 이 암은 네. 언제쯤 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암은요 정복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안 됩니까? 네. 이게 암이라는 병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련되는 병이거든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유전자가 잘 고장이 나게 되고 그 유전자가 하필이면은 이제 암과 관련되는 유전자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암에 걸리는 건데요.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개별 환자의 암은 완치가 될 수 있어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암이라는 병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암이 굉장히 많이 흔한 병이 네네. 되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병이기도 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암을 언제쯤 정복할 그러니까요.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건데 약간은 저는 관점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암을 완전히 뿌리 뽑고 없애고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암을 가진 채로 오래오래 그냥 암과 더불어서 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너무 암이 정복이 안 된다고 슬퍼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을 사실 이제 치료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야 될 때도 좀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워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업적으로 안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암을 진단받은 사실, 그다음에 뭐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번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순간들은 저한테는 그 아이들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40대 암 환자분들이시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중학생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환자분들이랑 또 좀 얘기를 좀 해요. 아유, 좀 이제 안 좋으신데 애들도 좀 알고 있냐, 애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가끔 이제 저보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정말 저도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이제 아버지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못 버티실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용감하게 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지금이 좀 어렵습니다. 예, 진짜 너무 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길
아니 그 좀 환자분들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많이 대면을 좀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병원에 임종방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께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1인실을 좀 개조해 놓은 방이에요. 이게 2인실이나 뭐 6인실 이렇게 다인실에서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임종이 임박해 오면은 이제 임종방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끝까지 남는 거가 청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종이 임박해 오는 시점이 되면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아유 그래도 들으실 수는 있으니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없는 특수한 스피커 같은 게 좀 큰 게 있어요. 좀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면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좀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임종방 회진이 되게 좀 분위기가 무겁거든요. 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회진인데 한 번은 갔는데 환자분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이제 혈압도 얼마 안 잡히고 아 이제 한두 시간 못 버티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랬는데 그 옆에서 스피커 음악이 계속 무슨 트로트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땡벌 막 이런 노래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혹시 이렇게 음악을 꼭 이런 음악을 틀어놓으신 이유가 있냐? 네. 그랬더니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순 없지 그분이 한 30년 동안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애들 셋을 다 그 대학을 보내고 또 큰딸은 박사도 만들고 이렇게 양말 공장을 평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분인데 네. 나훈아, 송대관 이런 트로트 노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옆에다가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땡벌을 네, 근데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저는 그 땡벌 가사가 네.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이 땡벌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뭐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뭐 네. 이러는데 진짜 그분이 오랜 동안 지치신 것 같아.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뭐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이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승 가시는 마지막 길이 좀 추우실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참을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임종방에서 보호자분하고 같이 이제 좀 부둥키고 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아 이게 땡벌이라는 노래가 사실 또 네.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네. 가사가 네, 근데 진짜 그분은 그러네요.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좋아하시는 노래가 뭔지를 가족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가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 힘들어 하시고 힘들 때 어떤 노래를 잘 들으면 모르죠. 기운나 하시고 네. 이런 거를 잘 모르시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음악을 조금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어주시라 그러면은 뭘 틀어야 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가족분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님을 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80세 폐암 진단받은 할머니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셨어요. 보험 안 되더라도 비싼 약 이런 거 다 상관없으니까 항암 치료 뭐 최고로 좋은 거로 최고로 비싼 걸로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었던 분인데 정작 그 환자분께서는 힘든 항암 치료를 원치를 않으셨거든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은 이제 지금 삶을 마무리해도 나는 여한 없이 잘 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은 힘든 치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드님들이랑 이제 가족분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이신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특히 이제 갑자기 이제 호흡곤란이 오니까 응급실을 오셨었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까지 가셨는데, 결국 암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게 돌아가셨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직도 그분께 좀 죄송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가족들의 마음은 위안이 될 수 있어도 그게 환자분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은 더 제가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했었던 게 좀 아쉬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근데 최선과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정말 환자분 입장에서 최선이었을까?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기적이라고 좀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혹시 좀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특히 있어요? 이제 저희가 환자분 보면은 이제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열도 나고 이제는 진짜 뭐 하루 이틀 못 버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회진을 하고 나왔는데 그런 상태로 며칠씩을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네. 계속 안 좋기는 하는데 임종이 지연이 되고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실 문이 이렇게 쪼로로 열리더니 애들이 2명이 오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애기들이었었는데 네. 아빠가 그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이제 아빠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고 그랬었는데 애들이 이제 오자마자 1시간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다렸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말 뭐 애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애들을 보고서는 떠나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셨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 뻔했네. 그런 거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이제 짐작만 할 뿐인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참. 아니 사실 좀 뭐 기억에 남는 그 뭐 환자분이나 뭐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 좋게 기억이 되고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다 상처죠, 아픔이죠.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젊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진통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급성 간부전이 왔어요. 이제 급성 간부전이라는 건 정상적인 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간이 갑자기 확 다 망가지는 겁니다. 대기로 올렸더니 다행히 한 48시간 정도 만에 기증자가 이제 선정이 됐어요. 기증자가 예, 예. 간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수술을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취 중에 이제 그 뇌파를 검사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0이 됐다는 거예요. 신경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현재 뇌사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적출팀이 적출해가지고 간은 이미 옆에 와 도착을 있는데 했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호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분한테 결국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받으신 분은 이제 그걸로 잘 회복은 하셨는데요. 하셨지만 조금만 더 어떻게 빨리 이제 수술이 좀 이루어졌다면. 됐다면 그분도 잘 회복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네. 뭐 찰나의 순간이 사실. 뇌사자 장기 이식의 특징이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계속 늦춰집니다. 저는 막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을 하길 바라거든요. 수시로 뭐 수십 통을 전화를 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1분씩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광주 송정역 측은 의료진의 긴급 요청을 받고 KTX 출발을 2분 늦췄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아 운 좋게 뇌사자가 생겨서 이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다행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것도 정말 잘 됐고요. 감사합니다. 전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네? 진짜 감사는 그분에게 하세요. 교통사고 환자. Hold on, hold on.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굉장히 미묘하게 있습니다. 그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도 있고 또 의료진과 환자, 기증자 사이에도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기증이 없이는 이 모든 절차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하는 일이란 건 아주 한정된 역할입니다. 결국은 기증자의 그러한 기증을 위한 숭고한 정신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결국은 환자분한테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기증자의 뜻이 받으시는 분한테까지 온전하게 잘 전달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가 다르신 거죠? 네. 뭔가 왠지 볼펜도 소아청소년과랑은 좀 귀여운 볼펜. 약간 그러시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김민현 선생님은 이게 병아리 동화에 뭐- 따라서 볼펜도 좀 귀여운 걸 많이 좀 이게 이런 거 쓰시나요? 들고 다들 애들을 보면은 제가 꽂혀 있어요. 그 소아청소년과를 뭐 지원하신 좀 이유가 있나요? 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진짜 평생 하는 환자 군과 그 질환을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었을 때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게 저는 소아군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 보는 직업이 힘든 직업이지만 소아군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 힐링이 돼요. 그냥 아기 웃음이나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손을 이렇게 그냥 잡는다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다 있게 녹여주는. 해주는. 우리 어떠세요? 좀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좀 산부인과를 좀 생각을 하셨는지. 산부인과는 다른 과랑 다르게 산모랑 그 뱃속에 있는 아기랑 두 생명을 동시에 보는 과잖아요, 네, 유일하게. 맞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점도 있는데 흔히 이제 산부인과 하면은 아기만 받는 의사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 그 전 생을 죽음까지 같이 하는 의사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이게 또 딱 보면 선생님들은 왜 다쳤는지를 좀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시거나 뭐 떨어졌다, 부딪혔다. 학대가 의심돼요. 그렇죠, 그렇죠. 교통사고시라고. 예, 제가 깜빡 졸음운전을 해서 가로등을 박았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아버님은 잠깐 밖에 계시면 좋겠는데. 무슨 환자인데? 멍이 많이 들었네. 아빠 차에 텄다가 TA로 인한 빰빼예요. 아니 아빠는 완전 멀쩡하던데. 뒤로 돌아볼까? 옳지. 아이고. 이거 완전 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긴 하거든요. 그거를 의심을 하는 거. 수상기전과 다른 부분에 뭐 상처가 있다든지 이거는 한 번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이전에 여러 번의 뭔가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 이런 것들을 의심할 만한 무언가의 객관적인 게 있으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레전 타기 전에 생각하고서 온 거는 아기가 아프게 와서 즐겁게 태어나는 거 이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그 3차 병원이고 어린이 병원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있겠죠. 생각해보면 제가 떠나보는 이제 별이 된 아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보내는 경우들은 정말 그 이름들이 엄청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생각나요, 항상. 그리고 이게 제가 한 달만 매번 바뀌어요, 주치의가. 그러면은 제 동기들이 또 그 아이를 잘 안단 말이죠. 얘가 지금 안 좋다더라. 진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못 보러 가요. 그 아이가 바로 당장 한 층만 올라가면은 있어야 볼 수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내가 마지막을 인사라도 할 걸 그랬나? 아니야, 나는 그때 갔었어도 오히려 내가 뭔가 안 좋아져서 간 게 돼버리니까 이건 아니야.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엄청 슬퍼요. 슬플 때는.
사실 다 보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별이 되기 전에 직전에는 엄마들의 그 감정을 보면서 1번으로 무너지고 그다음 그 친구가 건강했었을 때 나랑 대화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엄청 기억에 남으면 거기서 또 무너지는 거죠. 제가 막 엄마랑 같이 우느라고 사실 뭔가 몇 시 몇 분 우리 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망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되게 막 엄청 울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뭔가 엄마랑 저의 그 눈물은 그러니까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진짜 아이도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뭔가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외래처럼 뭐 이런 파트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파트에서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응급한 환자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전부 응급실. 다 봅니다, 저희는. 그게 저희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과가 아니라 다양하게 모든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진짜 이게 힘들겠는데요? 네, 저희가 농약을 먹고 오신 분부터 시작해서 네, 뭐 아기들이 뭐 핀 같은 거, 압정 같은 거 아유, 갖고 오는 맞아, 것까지 맞아요. 왜냐면 병원 먹는 막- 것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공사판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는데 물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부동액을 끓여서 드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분이 그렇게 갑자기 실려 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은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넘어가셔가지고 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동액을 끓여서 이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네, 그냥 무색 묻히니까 아유. 그냥 우리겠거니 하고 틀어놨다가 먹고 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어우, 있어요, 야, 실제로. 그거는 진짜?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 어린이들이 혹시 그러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압정이나 이런 게 목으로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바둑알이라든지 아.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스티커나 네, 플라스틱 맞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저 집에 아이가 있지만 이게 막 그런 걸 늘 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눈을 떼면 안 되는데 잠깐 사이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뾰족한 거라 아 그런 거 위험하잖아요. 아니면 버튼 배터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 조그만 배터리. 조그만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이제 위가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돼서 그럼 그래서 빨리 병원을 와야겠네요. 예, 그럴 때는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응급실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소아 응급 내시경이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는군요. 아무래도 이제 응급실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아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으셔가지고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임산부셨는데. 네, 그 허리만 아프다고 왔는데 배를 만져봤는데 그냥 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리 안 하시냐 그랬더니 거의 7, 8달 안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 알은 거예요. 네 안 했어? 이러신 상황으로. 치마 들추니까 아기 머리가 이제 머리카락이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셨지라는 그런 황당함도 있으면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산부인과 선생님이 지나가다 연락을 받으셨어요. 지나가다 진짜 운이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기억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아야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응급실에는 꼭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나 또 술 취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아이고 그 말씀을 아시고 계시네요. 저희가 제일 고민이 되는데 토크 리허설을 하셨나요? 술 취하신 아니, 뭐 분들 하면은- 어떻게 맞춰서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니 미리 만났어요. 아니 저 처음 뵙고. 아니 근데 어쩜 깜짝 이렇게 놀랐어요. 선생님 네,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딱 맞는 저희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생인 부분이 이제 술 취하신 분들 대처하는 게 가장 힘든데 네. 이제 소주라는 이제 희석주를 갖다가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화학약품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냥 알코올에다가 감미료 탄 거 먹고 있는 건데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회가 용인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문화는 언젠가는 좀 바뀌어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주는 화학약품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네, 개인적인 좀 많이 놀라는데요. 어제도 화학제품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건 이제 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유쾌했던 일,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좀 기분이 좋았던 일도 있죠. 있죠. 예. 네네네. 중환자실 전담으로 맡았을 때인데 크레인을 운전하시는 분이 공사장에서 30톤짜리 이렇게 돌덩이가 떨어지면서 가슴 쪽을 부딪히면서 차량으로 튕겨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외관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으셨어요. 중환 윈 건 없었는데 심장 주위에 피가 약간 차 있긴 한데 아직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는 그 환자 입원 다 시켜놓고 잠깐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밥 한술 딱 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환자분 혈압 떨어진다. 급히 올라가 보니까 환자분이 그 사이에 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슴을 부딪히면서 옆으로 피가 새 나오는데 그 양이 늘어서 심장을 누른 상황인 거예요.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낭 천자술을 했어요. 심낭에다가 관을 넣어서 피를 뽑는 수술, 시술을. 이 피 나오는 양이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밤에 흉부외과 교수님 다 와가지고 수술을 들어갔고 저는 수술방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후배한테 들은 얘기로는 멋있게 흉부외과 교수님이 심낭 그 막을 딱 자르자마자 피가 쫙 솟구치면서 여기다 하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잡았대요. 거기를. 찢어진 데를 딱 잡았대요. 그래서 꼬매고 유유하게 나왔다는 전설 같은 얘기처럼 돼서 의국 회의 때마다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분 사신 거예요? 사셔가지고 완전히 다 깨셔가지고 걸어 나가셨어요. 그때 참 뿌듯하셨습니다. 뿌듯했죠. 네, 중환자실 주치의로서 뿌듯했어요. 네. 그럼 전설적인 이야기네요. 진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빡. 네, 심장 싹 자르자마자 근데 우리는 공감을 못한 얘긴데 팀워 너무 무서울 텐데 그거를 한 번에 그냥 팍. 약간 무림의 그 고수가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할 때 단 한 번에 그런 여러 가지를 여기다 当然骨丝留一不给你，是要见你的本性。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고. 그렇죠. 수술이 성공하면 몰라도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호자분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막 뭐 어떤 심정일지가 너무 궁금해요. 대동맥은 특히 전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망률이 3%라고 하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400건 정도의 대동맥 수술을 했는데 3%면은 한 10몇 명이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많았어요. 이 환자가 내가 수술하지 않았고 나보다 훨씬 더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했으면 살았을 환자인데 내가 수술해서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자 앞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보호자들도 환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아유, 참 뭐 또. 2008년도 처음 와가지고 복부대동맥류 파열 환자가 4명이 연달아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4명이 수술하는 족족 다 돌아가셨어요.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외과 의사로서 이제는 수술을 하면 안 되나 보다. 와, 지금 내가 5번째 환자를 수술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예요. 또 돌아가실까 봐. 또 내 손으로 이 환자를 보낼까 봐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환자 손 잡고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근데 그 환자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수술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가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회복돼서 가시면 너무 좋죠. 환자한테 고마워요. 환자분한테 잘 살아주셔서 잘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과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스크럽이라고 그래서 손을 닦거든요. 한 5분 정도 이제 손톱부터 다. 외과 의사가 손을 닦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닦으면서 그럼 5분 동안 뭘 하냐 많은 생각을 이제 혼자 하게 되거든요. 내가 좀 살렸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내가 이 모든 심장, 모든 혈관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의 이 손길 하나에 이 진짜 환자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떨리고 긴장되고 이런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3번째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었을 때요. 아버지는 옆에 그 환자 보호자용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
저는 2시, 뭐 한 3시 이 정도까지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잠이 안 오고 창문 밖을 보니까 맞은편 건물에 근데 그 시간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라고 이제 옆에 있는 아버지 깨워서 여쭤보니까 그거 저기 의학도서관이라고 그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저와 다른 세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환자로서 병실의 침대에 앉아서 저 의학도서관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의학도서관에서 환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게 아마 제가 의사가 되기로 가장 처음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드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보통 2번째 때는 좀 경미하긴 하는데 그래도 준비 타이밍을 준비해 주셨다가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의사가 되고 나서의 그 기쁨은 진짜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어땠습니까? 제가 정말 꿈꿔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제 주치의를 거의 그때까지 20년 넘게 봐주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의사가 됐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이 병원, 그 소아과를 계속 다녀야 됩니다. 진료실 안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2-3명의 어린이들이 그 같이 안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의사가 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진료실을 거쳐갔던 어떤 같은 환자가 의사가 됐다라는 이 소식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서도 교수님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고 그때 막 뒤에서 약간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멋지시네요. 힘든 일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듯이 또 좋은 일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료실에 와가지고 직접 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렸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죠. 그리고 고생은 또 오죽했겠나.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기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다 자세히 얘기는 하지만 의사를 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세진 게 많고 또 총명하고 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깨우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 한순간에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고 복되고 스스로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의대에 진학한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그 한번 백혈병으로 아파본 적이 있다 보니까 진짜?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 것도 있어요. 언제 아팠어요? 저 중학교 때 3년 동안. 진짜? 야, 근데도 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이 힘들었죠.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부작용이 심해서. 그 초등학교 6학년 11월 말쯤 계단을 올라가고 나면 뭔가 좀 되게 탈진 그런 느낌처럼 되게 약간 눈앞이 되게 흐릿해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걸 한번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 응급실에 가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갔는데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엄마랑 같이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제 직접적으로 구토하거나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부작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 같은 것도 좀 약간 그 척추에 놓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취를 안 해가지고 할 때마다 너무 불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등에 바늘 꼽히는 게 그런 점에서도 치료가 빨리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치료가 있는 날에는 조퇴해서 진료를 보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집에 오는 식으로 그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특별히 치료를 하고 와서 좀 그 속이 많이 울렁거리거나 그래서 피곤한 그런 날은 공부를 못하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이제 회복이 되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어떤 그 치료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네. 어떤 능력을 좀 갖고 싶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있습니까? 저는 다리를 완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네,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게 생각보다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셔가지고요. 병원이 여기가 넓잖아요. 근데 검사실도 많고 병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동하시는데 되게 애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엄마의 그 수술로 인한 림프 부종을 낫게 해드리고 싶고 아버지가 택배 일을 하셔서 이제 허리를 요새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허리를 낫게 해드리고 싶고 저는 아빠요. 요즘에 일이 힘드셔갖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거를 치료해주고 싶어요. 우연치 않게 내가 2017년도에 정말 우연치 않게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라기보다 암 환자들을 다 고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 암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저도 어머니인 것 같아요. 네. 아유,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최근 들어 옆에서 아들로서 계속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옆에서 왔고 동생이랑 제가 있는데 저희라도 신경을 좀 덜 쓰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한 것 같고. 사촌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적장애예요. 그래서 저랑 나이는 동갑인데 지능은 8살이어서 사실 대화 자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 친구를 그런 장애를 고쳐주면은 그런 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의 마음이 제일 치료하기 어렵지 않나. 얼마 전에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거기 아직 산불 피해 부분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까맣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치유가 안 되고 그 산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아픈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치료할 수 있다면 빨리 치료해주고 싶어요. 아니 혹시 병원에서 일하시면 이렇게 좀 환자분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뵙게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심장 쪽을 이렇게 초음파로 촬영하는 그쪽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급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솔직히 병원에 안 왔으면 또 아프셔서 오셨으면 빨리 좀 회복이 되셔서 네, 좀 나갔으면 진짜로. 좋겠고. 예. 그래서 얼른 빨리 더 익숙해져가지고 능숙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제가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른 되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정대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님이시구나. 아니 왠지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좀 약간 좀 뭉클합니다. 뭉클합니다. 예. 사실 이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환자와 감염을 위해서 항상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편해도 저희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잠깐 쉬시는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조금 다음번 교대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교대 시간에는 보통 뭘 하시나요? 그 다음 듀티를 위해서 다음 처치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네. 중간에 오더를 받기도 하고 물품 정리도 하고 약국에서 올라온 거 약 정리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야, 이게 오롯이 그냥 쉬는 시간은 쉬시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다음 업무를 위한 또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이게 좀 대구를 어떻게 좀 가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항상 먼저 어디서든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가겠냐고 이렇게 의향을 물어봐서 아무런 그 사심 없이 그냥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대구에 왔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혹시 대구에 간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족분들은 좀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왜 가냐고 거길 왜 가냐고 남들은 피해는 상황인데 거기를 왜 가서 하냐고 왜 먼저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는 저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단하시네. 장비와 인력이 충원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어제의 2배가 넘는 499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 지금 그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환자들도 지금 병상마다 가득 차 있을 뿐더러 많은 물품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남아있는 모든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좀 시급한 거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교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집을 못 가시고 거의 15시간, 16시간, 17시간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호사들도 부족할 뿐더러 그 현장에서 의료 물품 하여튼 예를 들어 이 마스크, 보호구, 장갑 모든 게 하나하나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 의료진 분들이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아껴 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니 사실 그 아무리 내가 지원해서 간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스트레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가끔 가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나마. 혹시 좀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건 없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환자들이 모두 빨리빨리 건강해져가지고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미문품도 보내주시는데 전 국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은 별로 없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말을 좀 길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그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도 걱정되고 그렇지만은 다들 잘 지내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자기님, 작은자기님 왜 그리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예, 예. 아유, 형님이. 아, 이게 제가 진짜 안 그러고 그러는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그 눈물 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아, 제가 울린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 저 눈물이 흐를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나게 어떤 뭐 슬픈 뭐 사연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그쵸. 네. 못 드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또 일하시는데 괜히 제가 아니에요.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네요. 참. 아니에요.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게 되면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있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상태나 재난 상태가 들어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서 파견할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어울려서 항상 마주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거기서 이렇게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감사함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끝으로 우리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분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그냥 항상 건강과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전 국민의 힘으로 금방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보건병원 화이팅입니다.